그 유럽 작가들 인터뷰하고 뭐 여행 다닐 때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질문 듣자마자 그냥 바로 생각난 어떤 장면은 파리로 올라가는 기차를 놓치고 네, 한 20만 원짜리 세 표를 사서 돈이 너무 아까움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차 안에서 울면서 올라갔던 인터뷰가 있어요. 클로드 퐁티 인터뷰. 네. 저는 이제 우리 최희진 작가님한테 있는 인생 그림책 듣고 싶어요. 인생 그림책도 제가 늘 어려워하는 질문이랍니다. 저희가 이거 시작할 적에 나한테 그림책은, 저한테 그림책은 뭡니다 이런 거 다 하나씩 한번 했었거든요. 네. 저한테 그림책은 저 또 어려운 질문 했나요? 네. 자, 그러면은 최혜진이라는 작가를 통해서 본 우리 한국의 그림책 작가들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책 안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이 돌파하는 힘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인터뷰를 해야겠다 했을 때 여기 나온 10명의 작가들이 쫙 떠올랐나요? 네. 다 모든 보였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최종 선정되신 분들이 그때 다 딱 10명만 있진 않았고요. 제가 돌파하는 힘으로 풀 수 있을 것 같다, 이 작가는 하는 걸 이제 리스트업을 이렇게 쭈루룩 해서 한 3~4배수 가량이 제 목록에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중복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의 중복을 가려내는 그 한번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님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섭외 단계에서 성사가 되지 못한 작가님도 계셨어요. 아, 그랬어요? 네네네. 아, 그렇다면 이게 2편, 3편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사실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그 돌파하는 힘이라는 키워드가 워낙에 중요했기 때문에 이 키워드와 다른 한국 그림책을 묘사하는 다른 그 표현을 제가 찾기 전까지는 아마도 후속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책 나오고 나서 독자분들이 본인들이 다 각자 좋아하는 그 팬으로서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네. 빠져서 서운하다고 아이고 훌륭한 독자들인데요. 이 작가 왜 없냐고 문의하시는 독자님들이 많으셔가지고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작가가 많아요? 네, 왜 이 작가 없어요? 왜 이 그럼 작가 그 작가 없어요? 모아가지고서 독자가 원하는 작가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인터뷰라는 작업이 당연히 인터뷰 2가 당연히 중요한 작업인데 이 글이 잘 읽히려면은 인터뷰어가 이 사람을 왜 만나야 되는지 이미 본인이 잘 납득하고 그 설득할 수 있어야 매력적인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정성 있는 지점이라고. 네네. 그냥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표 작가 10명, 뭐 한국의 대표 작가 100명 이렇게 쓰면은 제가 아마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 같고요. 사실 유럽 작가들도 유럽의 작가 그렇게 많은데 그 10명을 묶는 실타래를 뭘로 가져갈 것인가를 찾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했던 작업이었죠. 네, 그럼 그런 그 질문을 하고 혹은 요청을 했던 독자들에게 충분한 대답이 됐네요, 이게. 실타래를 찾을 때까지는 조금 네, 기다려 주실 것 같아요. 기다려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림책 작가를 이렇게 많이 직접 만나서 깊게 인터뷰한 분이 많지 않잖아요. 네. 네,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것이 그림책 작가들의 공통적인 또는 어떤 차이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으세요? 제가 왜 이렇게 그림책 작가들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저 늘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저 스스로에게도. 그래서 찾아낸 게 저는 허위의식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허례허식이나 뭔가 으스대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술을 되게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많은 시각 예술을 경험했는데 어떤 예술 분야의 예술가들의 태도는 굉장히 거리두기를 하고 구별짓기를 하고 자신이 조금 더 권위를 가지는 위치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예술가들의 태도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제가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술 관련된 책을 쓸 때도 우리 각자의 미술관이라는 책을 쓰는 게 이유가 수용자 입장에서 그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좀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림책 작가들은 그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소통하는 자세나 자신을 열고 개방하고 낮추면서도 이 독자하고 계속 어떻게든 교감을 이뤄내려고 애쓰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창작자 본인이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다는 그 느낌이 제가 되게 존경스럽고 담고 싶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게 어떤 매체이냐에 따라서 예술 창작자의 태도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림책이 모두가 사랑하는 매체이지만 어린이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걸 지금 최혜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또 깨닫게 되네요. 그러니까 어린이의 정신이잖아요. 나는 잘할 수 있고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만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 으스대지 않는 언제든지 배울 자세가 초보자의 되어 있는. 그 유럽 작가들 인터뷰하고 뭐 여행 다닐 때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질문 듣자마자 그냥 바로 생각난 어떤 장면은 파리로 올라가는 기차를 놓치고 한 20만 원짜리 세 표를 사서 돈이 너무 아까움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차 안에서 울면서 올라갔던 인터뷰가 있어요. 클로드 퐁티 인터뷰. 클로드 퐁티 선생님이 워낙에 이제 국민 작가시고 바쁘시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딱 2시간만 하고 가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사진 촬영 다 포함해서. 근데 이제 질문지를 받아보시고 한 2, 3일 전에 제가 미리 드렸는데요. 질문지를 받아보시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괜찮다. 해서 제가 인터뷰가 한 3, 4시간 막 계속 길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이제 본인의 어린 시절의 아픔에 대해서 꽤 진솔하게 많이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게 이제 네가 한국인이라서 얘기해 주는 거야. 이러면서.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앞에서 훨씬 더 솔직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프랑스 미디어였으면 다시 만날 일도 있고 자국에서 이미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솔직한 얘기하기는 조금 부담이셨을 텐데 그냥 어차피 얘는 한 번 듣고 떠나려니까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너무너무 솔직하게 어린 시절의 아픔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걸 듣느라고 제가 기차표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표를 날리고 새로 예매해서 올라오는데 그 인터뷰가 정말 잔향이 너무 오래 남았고 저한테도 좀 많이 제 어린 시절하고 또 겹쳐져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순간이었죠. 클로드 퐁티 다시 읽어봐야겠네요. 클로드 퐁티의 감격을 하셨다는 독자님들이 꽤 계셨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번역하신 책에 저자가 또 클로드 퐁티 논문을 쓰신 맞아요. 분이어서 소피 반데린데 선생님이 그래서 뭔가 최혜진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세 분이 만나서 같이 코로나 이후에 뭐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영광이죠. 내가 안 올 줄 알았지? 막 이러면서. 그런데 클로드 퐁티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그분의 책이 정말 프랑스 다움의 극치 같거든요. 번역되기 힘든 프랑스어의 묘미를 책 곳곳에 너무 많이 숨겨놓으신 거예요. 말장난 같은 것들. 근데 그게 전혀 번역으로는 살리기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그걸 매력적인 한국말로 다시 바꾼다? 이건 너무 수고로운 작업인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정서적으로 통할까? 이런 면에서도 좀 질문이 약간 남고. 의미의 변동이 생겨버리죠. 저는 이제 우리 최희진 작가님한테 있는 인생 그림책 듣고 싶어요. 인생 그림책도 제가 늘 어려워하는 질문이랍니다. 저는 자꾸 어려운 질문을 오늘 맡았네요. 인생 그림책이 인생이 고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제 상황에 가장 응답을 잘해주는 게 인생 그림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책 초반에 좋아할 때는 그 고래가 보고 싶거든 이라는 책이 그때는 그 당시 2013년, 14년쯤에 저에게 굉장한 울림을 줬었고
그리고 번역되지 않은 책 중에 헨리라는 네, 그 날개 대신 팔을 달고 태어난 어떤 병아리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책도 저한테 되게 영향을 많이 줬었는데 그때 저와 지금의 제가 좀 달라져서 최근에 기억에 남는 책은 선생님이 번역하신 삶의 모든 색? 아, 네. 네. 리사 아이사토. 네네네. 네. 그 책이 요즘에 저의 마음에 울림이 가장 컸던 책 중에 한 권이에요. 네, 제가 좀 권태에 시달렸었거든요. 그 우리 그림책 한국 그림책 작가들의 이제 돌파하는 힘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와. 지금 이미 우주 뚫은 거 아닌가요? 이수희 작가님이 약간 지금 저기 성층권으로 가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최근에 번역한 그 소피 반더 린덴 평론가의 이론서가 있는데요. 그림책 시각 문법을 정리한 이론서인데 거기 뒷부분에 특별 대담으로 한국판에만 인터뷰를 실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 프랑스 평론가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 그림책이 지금 약간 그냥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네네. 특히 시각적인 실험들은 뭐 프랑스에서 대대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픽적인 실험은 그쪽에서 더 다이나믹하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그림책은 이야기성 면에서는 진짜 강력한 것 같거든요. 독자들도 이야기에 훨씬 더 민감하신 것 같고 그래픽보다는 시각적인 실험과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서사성이 이제 결합돼서 더 엄청난 힘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뒤로 갈수록? 저희가 이거 시작할 적에 나한테 그림책은 저한테 그림책은 뭡니다 이런 거 다 하나씩 한번 했었거든요. 네네. 혹시 보셨나요, 영상? 아. 그런 영상이 있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다 각자 한번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제일 처음에 런칭 영상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것도 봤어요. 한번 네네. 여쭤볼까요? 네. 저한테 그림책은 저 또 어려운 질문했나요? 네.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상하네요, 오늘은. 저한테 그림책은 그림 일기장이에요. 일기장이라는 그 기본적으로 내밀한 매체의 속성을 저한테는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늘 반영해서 보게 되고 그래서 제 내면의 상태가 사실 되게 많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어떤 그림책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걸 왜 좋아하는지를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그 질문의 끝에 저의 내면의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매체여가지고 일기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시각 매체이기 때문에 그림 일기로 와. 하겠습니다. 그 결국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면 선생님은 그림책은 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거를 인식하고 선언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뭐랄까 굉장히 용감하다 혹은 굉장히 힘이 있다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이로써 우리는 최혜진이라는 작가의 어떤 깊은 면모를 보았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네. 작가에게 묻다 그래서 묻어버려 이런 네네네.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 묻으려고 삽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막 파갖고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단단하게 빛나는 어떤 아주 소중한 것을 파낸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영광이었어요. 제가 이런 자리에 이렇게 앉아도 되나? 막 이러면서 왔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그림책 톡 최혜진 작가님 모시고 정말 뜻깊은 시간 보냈네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